예, 예. 당에서 예, 예, 그렇죠. 개헌당을 그렇죠. 어차피 지금 강의를 다 하셔도 예, 예, 예. 강의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한번 못 듣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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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예. 한번 듣고 싶다 이 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실관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논 중에 이제 신사법 중에 우리 합의자 나머지 충영파는 여러분들이 대충 개념을 다 잡고 있다고 보고 합만 간략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팔자를 봐 나갈 때 어떤 순서로 봐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제로 접근을 해 나간다 요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죠. 1년 신수부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합이라고 하는 것이, 방합, 그죠? 삼합, 그 다음에 육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위 암합이다, 기이한 합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합의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죠, 그죠? 그래서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합과 같다 보시면, 일단 제일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려면, 이게 비유긴 하지만, 형제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합을 우리가 임묘진 이렇게 모인다든지, 신유술이 모이든 이렇게, 방국을 이룰 때죠, 그죠? 자, 이럴 때에, 형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좋은 일 있을 때는 다 따로 놀죠. 다 따로 놀다가, 굳은 일이 생기면, 즉,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 오히려 모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길 사이에 오히려 흩어지고, 길 사이에는 흩어진다는 거죠. 근데 흉 사이에 도리어 모인다. 자, 요 이제 여러분 기본 개념 정도, 이 설명은 어차피 이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 때는 오히려 모이고, 즉 외부적인 충이 온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오히려 이놈들이 뭐냐면 목으로서 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임묘진이 예를 들어 있다 치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삼합은 뭐냐면 사회합이라는 거죠, 사회합. 사회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충이 발생하면 또는 악조건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쉽게 해체가 된다는 거죠. 아까도 아까 학과 사무실에 누가 질문하러 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팔자안에, 여기서 을미가 있고 대지해자가 있다. 자, 이런 어떤 구성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아까 그 명조를 한번 봅시다. 아마 여기 학부생 같은데, 어차피 이름을 실명을 밝힐 건 아니니까 정사의 해월의 을미 이게 신해가 들어가죠. 신해. 자, 병자 이 남자 팔자인데 자 요런 어떤 구성에서 요 해미합이 도대체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류가 뭐냐면 요걸 갖다가 항상 뭐냐면 이게 뭐냐면 고착화를 하려는 오류라는 거죠. 고착화의 오류.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주 해석을 해 나가실 때. 고착화는 이렇게, 해미합이 뭐가 된다. 그러니까 될 거다. 또 된 결과물이 있을 거다라고 딱 답을 정해놓고 뭔가 해석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착화된 게 아니다. 이게 당연히, 사회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흉사가 생기면, 뭐가요? 합을 하는데 굳은 일이 조건이 생기면 바로 헤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묘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스톱 멤버다는 거예요. 자, 고스톱 멤버인데 띠디딕 한 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에 이실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명이 빠지려고 하면 나머지가 다 같이 빠지고 경찰이 출동하면 어떻게 돼요? 단합을 해서 아니라고 발뺌을 해요. 아니면은 톡깨요. 다 톡낀다. 다 톡깨서 흩어진다. 즉 주변의 조건이 좋지 못하면 즉 충이 온다든지 요 경우에 당류자만 하나 출연해도 있죠. 당류자가 출연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 12진사를 보면은 해묘미에서 유가 제살이죠, 제살. 즉 뭐냐면 폴리스가 출동해요, 폴리스. 그러면 해하고 미하고는 저 사람은 잘 모르는데요, 이란다니까요. 즉 해묘미라고 하는 놈이 수시로 뭐냐면 야 정족수만 채워주면 우리 고스톱 한번 치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뭐냐면 닭이 출연해서 닭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서 잘 모르는 사이라고 이러면서 보세요. 쟤는 검정색이고 나는 황색이잖아요. 이러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뭐냐면 흉사가 발생하면 오히려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틈만 나면 뭐냐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기질을 항상 뭐냐면 삼합의 우리 지장 간의 중기가 항상 삼합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하나씩 고스톱 한번 쳐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보고 상황 좋아 안 좋아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이 왔을 때에 흩어지고 모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 이거 합의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또 된다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착화의 오류다. 고착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합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합도 조건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조건 따라. 샘플 아까 들고 온 게 뭐냐면 이런 명조였어요. 이게 자 병수 요런 모양의 예를 들어 신축 있으면 병신을미 가복 개사죠. 자 요런 모양으로 간지 구성이 되었을 때 이 팔자를 또 뭐냐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사중에 있는 병화의 투출로서 뭐냐면 이게 입격이 됐죠. 그죠? 격이가 저게 무슨 형태상 기본 상관격이죠. 그죠? 근데 상관을 반겨 쓰면 뭐가 되고 우리가 가상관격. 그 다음에 상관을 반겨 쓰지 않으면은 상관의 다른 것을 갖다 용신으로 채택할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 합을 만나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이 자주 해석을 할 때 이게 합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결론으로서 딱 고착을 시키려는 거예요. 고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있고 유도 있고 축도 있다. 근데 뭐냐면 삼합이라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 견인되려고 한다. 견인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와 달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 달은 뭐 저 맹왕성까지 날아가겠네요. 예? 그럼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모자는 인력이 작용해서 모자 네. 그 합이에요. 뭐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떨어져 있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각 개체의 의미는 그 미대로 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무엇에 의하여 인력에 의하여 서로 뭐냐면 발뺌을 못 하는 거예요. 달이 지구를 못 떠나고 지구가 달을 못 떠나고. 아시겠죠? 그런데 무엇을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외부적 환경이 미가 와서 충을 해버리면 해가 와서 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합은 어떻게 해요? 깨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깨졌을 때 그 깨졌을 때의 모양을 그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은 자꾸 뭐냐면 이놈은 삼합은 된 놈이야 금국이야 이거 금으로만 해석을 이걸 하나의 금국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것도 뭐냐 바로 고착화의 오류다. 예? 고착화의 오류.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입격했는데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뭐냐 사유축 금국에 금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갖다 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요 하는 이게 질문이에요. 맞잖아요. 말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왕자 입격하라는 거죠. 왕자 입격. 왕자 입격하라는 이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실제로는 이제 대원칙을 따지면 사실은 왕자 입격이 더 맞는 말인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 격이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냐면 다중격이랍니다. 다중격. 다중이 되어 있다고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다중격으로. 이게.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다중격이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명칭을 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 실제 실관을 해보면 어떠냐?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운명적 편관이 격을 갖춘 놈의 특성과 상관이 격을 갖춘 놈의 특성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자, 이럴 때 편관과 상관을 두 개 다 쓰는 게 뭐냐? 상관이라는 자기 맘대로 뭔가 창의적이고 개발하고 하는, 연구하는 분야고. 그 다음 편관은 뭐냐면은 강력한 어떤 그 조직이나 집단 속에 움직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수사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매칭된 형태로 그 사람이 직업을 갖는다. 하나도 어느 한쪽에 답을 몰아서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섞인 모양대로 그 사람이 직업을 갖는다.
그 다음에 상관이 좀 더 세력이 강해질 때는 언론 조직에 있다가 떠드는 거 더 많이 하다가 조직이 관성이 더 세력 가질 때는 어떻게 하다가 수사기관에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 식으로 뭐냐면 팔자 내에 이중격이 형성되면 이중격을 뜻을 그대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합을 만났다 해서 엄마 아버지 있다고 자식을 낳으면 엄마 아버지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고 자식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있고 대신에 합이라고 하는 견인력 때문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못한다는 거죠. 그게 탐합 뭐예요? 망하라고 나오잖아요. 탐합 망하. 그 탐합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의 기능을 잃었다 해서 자기가 없어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요 놈이 그 대지해자가 있고 양리자가 있는데 자가 왔을 때, 축이 왔을 때, 인이 왔을 때, 묘가 왔을 때 전부 다 뭐예요? 이걸 부부라 칩시다. 부부간의 사이라는 것이 그러면 항상 고정되어 있나요? 맨날 뭐 사랑의 쪽쪽쪽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때는 막 패 죽이고 싶다가 또 그래도 아이고 저 년제가 뭐 하는가 너 띠띠띠해가 뭐 하는데 이렇게 서로 챙기게 되고 그죠? 또 뭐냐면 찢고 뽑고 막 그냥 서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갈등하고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해나가는 거다. 궁합도 뭐냐 변해나가는 거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뭐냐면 이 궁합 같은 거 봐줄 때 큰 오류가 뭐냐면 고착화의 오류예요. 고착화예요. 자꾸 고착화를 시켜서 이건 궁합은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분류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관계는 있겠죠. 기본적인 관계가 조화도가 예를 들어 한 70% 정도다. 그런데 두 사람이 흘러가는 운이 본인이 흘러가는 운이 배우자와의 조화력이 자꾸 허물어지고 있다면 이게 자꾸 70은 자꾸 내려가죠. 60점, 50점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꽃하고 나비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뭐 꿀을 얻고 자기는 뭐냐면 꽃을 갖다가 또 뭐냐면 수정을 시켜서 맴매해주고 좋은데 겨울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겨울바람이 불면 그거다 말이에요. 그게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주기성, 주기성 속에서 결국 계속 궁합의 조화도로 가는 것도 수시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이렇게 조화도가 변하는 거다. 그게 뭐냐면 역학은 뭐냐? 변하는 거다, 변하는 거. 이 변화의 어떤 패턴, 주기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삶의 지혜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뭐냐? 두 사람의 어떤 주기성이 좋지 못할 때는 짝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요 경우는 기본적으로 합이 안 되잖아요. 합이 안 되는데 본인이 이 부분을 워낙 치중해서 물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걸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충에 의해서 그죠? 충에 의해서 합을 못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조건이 나쁘면은 바로 깨져버리는 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해가 있네, 뱀사자가 있네, 양리자가 있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본인이 왜 역학 공부하는 줄 알아요 이게? 이 양반이 왜 역학 공부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월에 인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또 우리 앞 시간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글쎄 노트를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게 지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냐면 전생에 뿌려졌던 에너지를 안고 이 생에 그대로 갖고 넘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논리를 전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해자축 도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도문. 그 다음에 인묘지는 공문. 그 다음에 사오미는 예수문이다. 예수문. 그 다음에 신유술은 성문이에요. 성문.
성문. 성문. 이거 석가모니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생에 가져온 그 사람의 그 정서적인 에너지가 무엇에 관련되어 있다? 이게 도문에 많이 관련되어 있는 도문에. 해자축이. 그래서 이 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삶의 수단을 무엇으로 삼았다? 해자축이라 삼았단 말이에요. 해자축 삼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예요? 자, 이게 눈에 있는 현상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예요. 그 정신 세계의 뭐냐면 추구 또는 인연 이런 인자가 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나 깔려 있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의 삶의 해결 방식은 뭐냐? 현실적이다, 정신적이다. 정신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전생에 이 도문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자꾸 뭐냐면 생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한다. 왜 이렇게 연결되는 건 대충 아시겠죠? 그죠? 예수문은 설치잖아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행위적인 면, 실천적인 면, 그런 에너지를 많이 안고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쪽의 종교와 잘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성문은 뭐예요? 해 떨어지고, 그죠? 서방 극락을, 서방 정토 극락을 찾는 그 정서니까 세상살이에서 대해서 설치는 게 아니고, 예,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면 분리, 그죠? 정멸, 분리와 정멸의 어떤 그 정서적인 어떤 인자가 훨씬 더 강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유술이라고 인자가 팔자 내에 하나 또는 두 개가 드러나는 사람은 어디에 인연이 깊다? 성문에 인연이 깊다는 거죠. 즉 정서가 그쪽 정서에 잘 닿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 공문은 뭐예요? 인묘진의 이게 인자는 인, 그죠? 뭐든지 항상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막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죠? 그래서 이 인묘진이 팔자 내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가문의 출신이 뭐다? 유문이다면 유문. 예. 그 집안의 가문의 족적으로 올라가면, 즉 뭐 증조 정도의 뭐 또는 조부대에 가면은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집안의 공문의 후신이다 말이죠. 공문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예, 유문의 후신이구나, 이 사람은 도문의 후신이구나, 이런 것이 그 사람의 현생에서 뭐냐면은 많은 정서적인 어떤 그 도구가 된다는 말이죠. 이걸 이용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에 있든 연에 있든 날에 있든 상관없이. 예?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또. 첫째 시간에 이야기. 그러니까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양반한테 이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기는 뭐냐면 이게 뭐 인수가 어떻고 편제가 뭐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책 보고. 예.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못 해주고, 예, 이게 이제 합에 대해서 조건이 외부적인 인자에 의해서 변한다. 예, 변한다라고 하는, 또 이런 걸로 이제 예, 설명을 갖다가 본인에게 일단 납득을 시켜줬는데, 자, 이렇게 뭐냐면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합이에요, 사회합. 그죠? 그 다음에 육합은 뭐냐면은 부부합이거든요. 음양합이고 부부합이 됩니다, 부부합. 음양합. 그래서 우리가 뭐 육토라는 데 보면 비신하죠, 비신. 숨겨진 신으로서 항상 육합자의 숨겨진 자를 해석하죠, 그죠? 예. 항상 뭐냐면 인이 있으면 무엇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본다? 뒤에 대지의 자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해되시죠? 예. 예. 음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이 출현했다는 말은 뒤에 이면의 무엇을, 대지를 데리고 왔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암합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묘하고 신 사이에 예, 뭐 경하고 을이 있어서, 그죠? 이렇게 서로 경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암합에 속하는 거는 예, 뭐 샘플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참조를 하시고. 근데 암합은 실제로 예,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애정사라든지 이런 정도의 조금씩 해석을 참조를 하고, 주로 많이 해석하는 것이 이 방합이죠. 방합. 이 방합에 의한 해석이죠, 그죠? 방합에 의한 기본적인 그 사람의 정서적인 인자. 그 다음에 직업 환경이라든지 활동 무대에서는 이 삼합이나 육합의 어떤 모양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해석을 해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리나 정의를 잘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착화의 오류,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희귀동소의 원리 기억나십니까? 희귀동소. 희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요 샘플을 봅시다. 아, 선생님, 이거는 뭐가 희신님이고 뭐가 귀신입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상관이 무슨, 또 식상이 그 제사를 해서, 식상 제사를 그 식상이 오면 좋고, 식상을 도우는 비견이 오면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텍스트에서 비견이나 겁재가 오면 뭐예요? 오행적으로 뭐 식상을 돕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길이라는데, 길은 아니고 실제로 살아보면 평이에요, 평. 큰 탈이 없고, 무난하다 정도지. 비견급제를 용신으로 쓰거나 희신으로 쓰는 예가 매우 드물다 하는 거죠. 비견급제. 그래서 이제 요 모양은 뭐예요? 우리 강약론을 보면은, 우리가 겨울에 나무가 어떻게 해요? 음기에 에워싸여져서 자기를 발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볕이 잘 비치는 거죠. 온토 위에 앉아, 아주 따뜻한 땅 위에 앉아있죠. 그죠? 그럼으로써,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채널이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오히려 이제 관성은 좀 무력한 것이 흠이죠. 그죠? 무력한 것이. 그 다음에 인수가 충에 의해서 합의 견인력에 의해서 약간 격이 훼손된 것이 흠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수를 돕는 인자는 시에 있음으로써 결국 인수는 세력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 관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수왕의 관부족하면 학문적인 어떤 요소는 이루더라도 결국 거기에 어울리는 벼슬을 채우기 어려우므로 한가로운 벼슬에 머무르거나 사림, 후학을 기르는 교육 분야 이러는데 그 문이 주로 뜻이 어디에 통해 있으므로 도문에 주로 통해 있으므로 결국 어떻게 해요? 인생의 윤리를 가리키는 윤리 선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판단과 시비죠, 이게. 병하고 신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판단과 시비를 명확하게 하는, 이런 것들으로 그 판단에 관련된 일. 이게 말고 윤리 판결문이라는 거죠.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쪽 분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교육 분야로 가든지 해서 사회활동을 이루기가 제일 수월한 모양으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 편재성이 간섭하고 있죠. 편재성 간섭할 때 월급쟁이 교수가 되겠다? 아니면 뭐가 되겠다? 개업을 해서 자기가 업을 하겠다. 그걸 업을 하겠다.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운을 쫙 보면 되는 거죠. 대운을. 그죠? 그래서 이제 팔자를 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희귀동소하고 충돌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격용론이에요. 격용론에 의해서 이 대립적인 어떤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희귀동소다. 그래서 이제 격용론이 결국은 뭐냐면 강약을 주로 이제 찾아내죠. 그죠? 강약. 그 다음 강약 다음에 뭐예요? 희귀죠. 그죠? 희귀. 이 강약 희귀론이 결국은 사주 해석의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고전 텍스트에는 이게 왜 나와 있습니까? 이거에 막 전부 함몰돼 가지고. 그래서 이 격용론을 제대로 그러면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일이 넘어오려고 하면 중간 단계가 좀 필요한데 뭐냐면, 이 격의 종류, 격의 분류예요. 격의 분류. 자, 격의 분류에서 제대로 된 정격은, 격이 제대로 된 갖춰진 그런 팔자는 실제로 100명 중에요. 한두 명도 안 옵니다.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격이 반듯하게 갖춰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장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활동의 면도 안정되어 있고, 또 계획한 대로, 자, 관을 잘 쓰고 있는데 관이 축 맞았다. 그럼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점칠 것도 없는 거라. 이게, 그럼 대부분 다 뭐냐면 정격이 오는 게 아니라 박격들이 온다는 거죠. 박격. 그래서 제가 그 박격을 쭉 뭐냐면 지난 수업 시간에 쭉 이래
등급화해보라 했죠. 이 파격이 등급화해서 이것이 각각 가지는 운명적인 특성들을 예, 분류를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야, 이게 격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 틀을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서울, 강남에 사는 놈은 다 잘 살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도 새빵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촌동네 지역 유지도 뭐냐면 촌에 사니까 촌놈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뭐냐면 그룹을 지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예, 그거 가지고, 예, 그 사람 개별성을 이렇게 다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개별성을 관찰하려면 뭐냐면, 파격이 된 그 조밀한 모양을 다 뭐냐면 해석으로 연결해줘야 돼요. 이것만 해도 할 말이, 얻을 말이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이제 격용론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있는 놈도, 이거 이쪽이 닮았잖아. 이건 정관하고 닮았으니까 정관격이야. 예? 그 다음에 강량론 따져가지고, 일주가 뭐 강하면, 뭐냐면, 예? 제자약살이고, 그죠? 제가 그 관을 돕는 제자약살격. 그 다음에 일신이 약하면 관인, 예, 통명. 인성으로 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빨리 어디로 가려고 한다? 이 희기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희기를 가려내려고.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냐, 파격이 되었을 때, 자, 이 정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판의 왕이라고 칩시다. 장기판의 왕. 예? 정격이 됐다. 그럼 뭐냐, 파격은 뭐냐? 왕 옆에 뭐가 있어요? 졸도 있고, 마도 있고, 상도 있고, 차도 있고, 사도 있죠. 그죠? 요 수많은 어떤 종류의 파격이 된 모양들을. 쫄을 뒤집으면 이래요. 쫄을 탁 뒤집으면 왕이 나와요. 쫄이 나와요. 쫄대기는 뒤집어도 쫄이다. 그게 뭐냐면 뭘 많이 관찰하라. 이게 기본적으로 팔자 자체의 구조, 즉 명조의 구조를 많이 관찰하라는 거죠. 구조. 그러니까 사주첩경이라는 책이 보면은 1편에 보면은 무슨 사주 세우는 것부터 기초 쭉 해놓고 그 다음 2편에 보면 뭐가 나와요? 2편에 보면 격용론이 나와요. 아니면은 무엇 하여 본다.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그 사람이 팔자 내에 가지고 있는 명조의 특성, 여기에 많이 시간적으로 할애를 하고 그걸 많이 분류하려고 애를 썼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뭐냐면은 썩어도 뭐냐면 차는 뒤집어도 차다 이거예요. 뒤집어도. 그래서 원국 자체의 어떤 크기, 그릇,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무기, 이런 것을 충분히 관찰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은 식물로 치면 이게 해바라기 씨앗이다. 이것이 잣이다. 은행이다. 이렇게 딱 씨앗을 보고 분류만, 이건 수박이다. 그럼 이 수박이 앞으로, 어떤 운이 왔을 때,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떤 넝쿨을 짓고, 어떤 열매를 맺고, 흔히 분류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명조를 충분히 관찰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예, 바로 이 사람이 흘러갈, 맞이하면서, 운이 좀 뭐냐면, 여름은 여름이 왔는데, 조금 날씨가 뭐냐면, 좋지 못한 여름이 왔다 하더라도, 싹은 어떻게 튼다? 자, 수박나무에 호박 열린다, 안 열린다? 호박 안 열린다는 거예요. 수박나무에 수박 열린다. 예. 그 원리로 가는 거니까 조금 더 크냐 작으냐 문제일 뿐이지, 수박이 좀 크냐 작으냐 문제일 뿐이지, 수박나무에 수박 열리는 거다. 그렇게 명조를 충분히 관찰하면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범주,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하면서 추측을 해보라. 예. 거기에 뭐냐면, 지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환경이요, 도구다는 거죠,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치는 장난은 무슨 장난? 불장난, 물장난. 그러니까, 똑같이 뭘 퍼다 나르더라도 자기 팔자 안에 있는 도구나 무기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직업적인 어떤 형식에 연결한다는 거죠. 예. 지지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청가는 정신적인 그 측면인데, 주로 이제 벼슬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지지에 있는 것들이 투간하여, 자타가 우리가 명실상부라고 하잖아요. 명실상부. 명실이 같이 놓여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격의 좀 높고 낮음, 이런 것을 따져나갈 때 쓰는 것이고, 대부분은 뭐냐면 다 지지 환경을 많이 관찰해서 이것이 삶의 무엇이 된다? 수단이 된다. 그 삶의 수단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직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직업적인 특성이 뭐냐면 팔자하고 인자와 타고난 인자하고 부합되느냐, 인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걸 관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타고난 인자가 약한 사람이 운이 물론 안 좋을 때 보통 그렇게 흘러가지만 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뭐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공을 찬다. 그러면 운이 좋을 때에도 결국 한두 골 먹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운이 안 좋을 때 5골 거꾸로 역전골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타고난 그릇의 일종의 분이죠, 분. 일종의